사회문화 3 해봅시다. 기업활동에서 위험이란 뭐뭐란 뭐뭐로서 위험이란 뭐야? 불확실성이래요. 불확실성은 어디서 생겨요?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안정성.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도 돈 엄청나게 벌겠죠. 주식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환율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게 불안정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와 이거가 다르게 나타날 뭐야?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럼 다 빼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란 불확실성으로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금융거래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변할 가능성. 그러면 변동 요인은 뭐예요? 환율 변동이잖아요. 환위험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익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좀 위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손실 아니야. 이익도 고려하기 때문에 환위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현재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어때? 손실이 발생할지 이익이 발생할지 모른단 말이야. 이거를 다 뭐한다? 고려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제부터 환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이거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식이 나왔네. 환위험이라는 거는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이다. 식이 이렇게 됐어요. 환노출은 요거 또는 요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자 환노출은 뭐로 측정한대요? 여기에서 환노출은 순노출로 측정된대요. 외화로 표시된 자산 마이너스 외화로 표시된 부채와 외화로 표시된 유입 예상액에서 외화로 표시된 유출액 유입은 뭐야? 유출 예상액 이렇게 되는데 유입은 들어오는 거고요. 유출은 나가는 거죠. 요거를 의미하는 뭐로?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다. 무슨 노출? 순노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환노출은 요거 또는 요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또는 뭐야? 요거를 의미하는 뭐야? 순노출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밑줄 칠 필요는 없어요. 왜? 옆에 식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순노출의 뭐야? 절대값이 클수록 요거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야? 요게 크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순노출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죠. 플러스일 때도 있죠. 상관없이 뭐야? 절대값이 클수록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손해이익을 뭐야? 손실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익 가능성도 고려한다 했잖아요. 밑줄은 안 쳤어. 그래서 이거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절대값이 크면 뭐예요? 환노출이 커진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10원 하락하면은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100만 원의 손해를, 1만 달러인 기업은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럼 뭐냐면 10만 달러 곱하기 10 한 거예요. 이거 최종 단위가 뭐예요? 10이지. 그러면 요거 곱하세요. 100이죠. 거기에다 만을 단위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100만 원 손해 본 거죠. 이거는 뭐 하는 거야? 환율이 내려감으로써 보는 손해. 그럼 1만 달러인 거는 뭐야? 곱하기 10 하면은 뭐야? 10 한 다음에 단위를 만 쓰면은 10만 원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노출은 마이너스 플러스 둘 다 고려하는 거다. 환율 변동과 달리 그러면 이거 설명 방법 대조죠. 대조. 통제할 수 있는 요인.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는 환율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기업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환노출은 기업이 통제가 가능하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 환율을 어떻게 일개 기업이 관리할 수 있어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환위험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니까 기업은 뭐야? 어디를 관리해야 돼요? 환노출을 관리해야 되죠. 환율 변동을 관리할 수 없는 영역. 환위험 관리 기법은 자 여기서 뭐야? 환위험 관리 기법은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환위험 관리 기법. 요 기법은 왜 안 오니? 환노출을 뭐를 관리해서? 환노출을 관리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뜻하는데 요거를 해지 기법이라고도 한다. 환위험 관리 기법은 뭐야? 해지 기법이라고도 한대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해지라는 건 뭐야? 금융자산으로부터 어떤 위험이 닥칠 때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해지입니다. 그래서 해지 펀드 이런 말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해지 기법이라는 건 뭐다? 환위험 관리 기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해지 기법에 따라 수용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지니까 종류, 크기,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 검토하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좀 빨리 읽었어요. 왜요? 공자님 말씀이니까 뻔한 이야기니까. 환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 노출은 뭐냐면은 이 거래 무슨 과정? 청산 과정에서 이 대목을 여러분 민감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계산을 끝내는 거예요. 부채, 부모, 채권, 채무를 끝내는 거다. 말 잘못 나왔어요. 채권, 채무를 끝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거래 청산 과정이라는 거 뭐야? 너 내가 아이패드를 내가 100대 수출을 해가지고 가격이 얼마니? 그냥 A라는 물건 이럽시다. A라는 물건을 100대 수출했으니까 나한테 1억을 줘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거래죠. 거래 청산 과정은 뭐야? 1억을 나는 받으면 되고요. 너는 1억을 나한테 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청산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거하고 시기가 달라지잖아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시기가 달라짐으로써 환차 이익이나 환차 손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말은 청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이익이나 환차 이익이나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거래 노출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 거래할 때는 너 100만 달러 줘 이랬단 말이야. 근데 환율이 싹 올랐어요. 달러 환율이. 그러면은 뭐야, 나는 이익을 보는 거고 그 사이에 달러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환차 손을 볼 거 아니야.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거래 노출이라고 한다. 환차이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거래 노출한다. 거래는 끝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청산 과정이란 말을 잘 들어야, 예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거래는 그 전에 끝났겠지. 그런데 돈은 나중에 주고받겠죠. 그 사이에 일어난 무엇과 무엇 사이에, 거래와 결제 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거 거래 대금을 결정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달러로 했더니 달러화가 뭐야, 올랐어요. 그럼 나는 회사에서 칭찬받겠지. 물건 수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 결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회사의 이익과 손해를 안겨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내부적 관리 기법과, 그러면 내부적 반대로 뭐예요? 외부적 관리 기법이겠지.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다. 그러면 내부적은 뭐야? 재무관리. 맞아요. 그러면은 외부적은 뭐예요? 외환시장과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거. 그러면은 내부적이라는 건 회사 안에, 회사 내부에 뭐야? 재무관리를 잘해야 돼. 회사가 있으면은 재무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익이 나게 하고요. 외부적이라는 건 뭐예요? 외환시장하고, 회사하고 상관없이 외환시장하고 금융시장. 그래서 요거 하는 게 내부적이고요. 요거를 관리하는 게 외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봅시다. 내부적 관리 기법은 요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늘 잘 안 움직이니? 마음대로. 내부적 관리 기법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찾아야 돼? 외부적 관리 기법을 먼저 찾으세요. 왜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읽는 과정에서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부적 관리 기법을 이야기하고요. 요 다음은 외부적 관리 기법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여기 뒤에서는 외부적 관리 기법을 하는구나. 그럼 내부적 관리 기법은 회사 내에서 재무 관리하는 거고요. 외부적은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뭐를 이용해서? 상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제재가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내용 자체가.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증가를 방지 위한 조치로 네팅과 매칭이 있다. 이랬어요. 그럼 네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팅, 여기는 뭐야? 매칭. 이렇게 되겠죠. 자, 네팅은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끼리,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 안 하고 상세한 후 차액만 결제하는 제도다. 일정 경과 지난 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관계가, 채권 채무가 발생할 때마다 돈을 주고받고 하면은 요거 수수료도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결제 안 하고요, 한꺼번에 하자 이거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 만약에 본사예요. 그 다음에 지사 A가 있어. 보니까 총 거래한 걸 보니까 본사가 받을 게 2천만 원이야. 지사가 받을 게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미리 계산하고 지사가 뭐 하면 돼요? 500만 원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안 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그러면은 딱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사 A하고 지사 B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A, 지사 B, 지사 상호 간에 뭐하고 중요한 말은 뭐예요? 상세한 후에 그 남은 차액, 남은 금액만 결제하는 제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차액 500만 원을 계산할 때 뭐를 정해야 돼요? 결제 통화를 달러로 할 거니 엔화로 할 거니 유로화로 할 거니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니 시점을 결정해야 되는데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인 경우에는 뭐야? 그룹 내의 중앙결제센터가 총괄 관리하여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룹 내 뭐가요? 중앙결제, 내부결제잖아요. 내부관리 기법이잖아. 그룹 내의 중앙결제센터가요. 뭐예요? 총괄 관리해가지고요. 통보해줘요. 뭐를 통보해줘? 차액을 통보해줘요. 네팅은 아까 뭐를 절감할 수 있어요? 교환 수수료, 은행 비용을 절감합니다. 절감하고 환 노출 금액을 뭐야? 줄입니다. 이건 장점이죠. 무슨 점? 장점. 손해를 막을 수 있지만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거래 시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시점이 늦어지거나 단점이죠. 단점이죠. 세모하자. 그 다음에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장점, 여기까지는 단점.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매칭은 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요. 그러면은 네팅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비용 절감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거는 환 위험을 어떻게 해버려요? 원천 제거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좀 소극적인 정책이지만 요거는 적극적인 정책이겠죠. 이걸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일치시켜요.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뭐야? 일치시켜버려요. 요거는 뭐야?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 수입 등을 달러로 지불한다면은 저 뭐냐? 달러로 대금을 받는 데가 달러로 비용을 지불해요. 맞아? 그러면 받는 것도 달러, 주는 것도 달러 한다면은 유입가, 달러 유입가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환 노출이 뭐예요? 감소된다. 네팅이 자, 네팅과 매칭의 차이점은 항상 중요하니까 옆에다 좀 쓸게요. 네팅은 동일 그룹 내 같은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매칭은 3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돼요. 제3자 간의 거래도 이 개념을 이해하면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죠. 외화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긋나면 그 기간 동안 환 노출이 발생하므로 뭐지? 외화 거래 발정 시점에 유의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요거는 뭐에 조심해야 된다? 외화 거래 시점. 외화 거래 시점에 뭐 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내부 거래 끝났습니다. 외부적 관리 기법, 내부적 관리 기법 끝났어요. 매우 다양한데 선물한 해지와 요거와 요거가 대표적이에요. 요거와 요거가. 그러면은 선물한 해지 동그라미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통화 옵션 해지. 여기 한자. 이거를 왜 미리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물한 해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는요. 통화 옵션 해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상하면서 읽을 수가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죠. 선물한 해지는 뭐야? 선도 환율로 선물한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빼고 먼저 읽었어요. 그럼 선도 환율이 뭐냐?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놔요. 그러면 여기서 거래일이 있고, 아까는 청산이라고 결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일에 뭐를 통화를 미리 정해요. 맞아요? 보세요. 특정 외화를 달러로 하든지 외화를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요거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달러로 합시다. 특정 외화라고 했으니까 달러도 될 수 있고 엔화도 될 수 있고 유로화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축 통화가 달러니까 달러로 여기 뒤에도 다 달러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뭐야? 거래일에 뭐를 정해놔요? 선도 환율을 정한단 말이야. 거래일에 선도 환율을 먼저 선이죠. 미리 정해서 뭐예요?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란 뭐예요? 선도 환율이죠. 선도 환율을 미리 정해 놓자니까요. 특정 통화의 달러에 대한 선도 환율을 정하자. 그러면은 거래 체결 시간이 만기일에 거래 체결 시간인 선도 환율은 체결 시점이 아니라 만기일에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수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몇 월이니? 4월에 수출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3월 열읍시다. 3개월. 3월에 거래 체결을 해가지고 내가 수출을 해가지고 6월에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6월 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자동차 만들고 막 이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은 언제 받기로 돼 있어? 6월에 받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6월까지는 쭉 내 돈을 들여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돈은 언제 받아요? 6월에 받게 되는 이런 계약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외화의 교환, 이게 뭐야? 결제를 만기에 하잖아요. 3개월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이거를 외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돈을 이때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미래 시점에 6월에 외화 유입이 예정돼 있는 기업은 거래 금액만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요 뒤에 예를 들겠지만은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내가 6월에 돈을 받을 거야. 그러면 3월부터는 내 돈 들여가지고 자동차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돈이 현금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때 받기로 했는데 지금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를 선물안을 판다는 거야. 매도하는 건 파는 거지. 그러면은 3월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야, 내가 6월에
이거 돈을 받을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보여주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선물한을 내가 선물한이란 상품을 내가 너한테 팔 테니까 너 사라. 제3자겠지. 그러면 3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100만 달러가 3개월 뒤에는 반드시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환율이 오를 거라고 이익이 예상되면은 이 선물안을 뭐야? 요 매입하겠죠. 이 사람은 요 자동차 회사는 선물안을 매도함으로써 안정적 현금 흐름, 뭐야? 요때까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는 게 안정적 현금 흐름, 이렇게 된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듭니다. 선생님이 지금 미리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조금 여러분이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있어요. 자, 봅시다. A 기업이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A 기업이 100만 달러를 3개월 뒤인 6월에 받기로 했어요. A 기업은 현재 환율이 3월의 환율이 얼마? 1,000원이지만 6월 달에는 1,250원 환율이 오를 거로 뭐 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에 이거는 예상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1,500원이 되면 실제로 이거는 예상한 거고, 만약에 1,000원 실제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게 1,500원이면은 원화 가치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이게 뭐야? 15억이란 말이야. 100만 곱하기 1,500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상한 게 뭐야? 12억 5천이었지. 그러면은 2억 5천을 벌 수 있잖아. 예상보다 큰 이득을 보죠. 다시 또 800원으로 하락하면은, 만약에 실제 3개월 뒤에 환율이 800원으로 하락한다면 이로는 뭐가 되겠어요? 8억이 되겠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어떻게 했다? 기업은 어떻게 해서 1,250원을 예상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1,500원으로 환율이 오르면은 뭐 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고요. 만약에 8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뭐 하겠어요? 손해를 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환율은 얼마? 1,000원. 이렇게 돼요. 이때 A 기업은 선물안을 만들어요. 상품이에요. 그럼 뭐냐? 만기가 얼마? 3개월. 만기가 뭐야? 3개월이죠. 그리고 환율을 선도환율은 뭐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언제?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 지금 현재는 얼만데? 1,000원인데 얼마로 예상을 해요? 1,200원. 이게 무슨 환율? 선도환율. 1,200원인 선물환을 매도하는 거야. 언제 매도해요? 여기 3월에 뭐야? 체결시. 그러면은 6월에 받을 걸 내가 3월에 받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선물환인데 어떤 선물환이란 거요? 만기가 얼마? 3개월. 선물환인데 만기가 얼마? 3개월이고, 선도환율은 얼마? 1,200원 이라는 선물환을 언제 파는 거예요? 지금 파는 거야. 체결 시에 팔 수가 있는 거야.
매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는 사람은 어떤 예상하에 사겠어요? 환율이 1,500원 정도 오를 거다 예상하고 사면은요 3억 이익이 되죠. 맞아요? 이익이 될 때 매입하겠죠. 이거를 매입하는 사람은 요게 오를 거라고, 환율이 이렇게 1,500원으로 오를 거라고 사지 떨어질 건데 이거를 사실 분은 없죠. 바로 손해를 볼 거니까. 그래서 매도하면은 뭐 하면 됩니다. 3개월 후 받은 100만 달러를 이제 100만 달러 받기로 했잖아. 그럼 이거를 선물안을 매도한 A 기업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100만 달러를 인도하고요. 자기는 어때요?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언제? 요 체결 시에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지금 받는 거하고 3개월 뒤에 받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돈을 3개월 뒤에 받으면 뭐야? 내가 지금 자동차 만들 때 내 돈 다 끌어 들어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12억을 내가 받게 되면 미리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미리 돈을 받으니까 지금 뭐야? 아까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A 기업은 뭐 한다고요? 나중에 100만 달러 요거를 뭐 할 거야? 매입자에게, 선물한 매입자에게 인도하고, 맞아요? 인도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12억은 내가 지금 현재 받는다는 거야. 10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해가지고 12억 원은 지금 미리 받을 수 있다. 확정적으로. 그래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선물한 해지는 완전히 제거하지만은 환위험을 제거해요. 왜? 지금 미리 받아버리니까. 그런데 이익의 기회까지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1,200원 했죠. 근데 만약에 1,500원으로 쓰면 뭐야? 15억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뭐야? 3억이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 옵션 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좀 올릴 공간이 없죠. 지워버릴게요. 그냥 과감하게. 그래서 이제 적을 때는 여러분이 좀 적게 적어야 돼요. 자, 요거 이해됐죠? 이제는 뭐자? 통화 옵션 해지다. 그거는 뭐 한다?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만든 게 통화 옵션 해지다. 통화 옵션이란 미리 약정돼 뭐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이전에,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뭐야? 매입,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게 매입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상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품. 선물환이라는 뭐지? 상품. 통화옵션이라는 상품. 그래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어요.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걸 콜옵션. 그 다음에 매도, 풋옵션 이겠죠. 이 매도 바로 있는데. 매도 청구권이 부여된 걸 풋옵션 이렇게 되죠. 그럼 뭐다? 요거는 두 개로 나타내는데 콜옵션, 콜옵션이지 쿨이 아니라 콜옵션은 뭐 하는 거예요? 매입 청구권이 있는 거. 풋옵션은 반대로 뭐가 됐어요? 매도 청구권이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얘는 뭐 할 때? 환율이 오를 때, 얘는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생겨요. 요럴 때 이익이 생겨요. 상승 위험과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럼 상승한다고 되면은 뭐야? 콜옵션을 사면 되죠.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풋옵션을 사면 된다. 아니,
활용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죠.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지만 매입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행사 여부를 뭐 할 수 있어? 환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였던 점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 하면은 뭐야? 중요 표시해 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요. 환율을 이렇게 싹 유사해요. 유사한데 환율을 딱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행사할까 말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발상이 뭐예요? 이익의 기회도 잃지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쓱 살펴보고서 이 옵션을 행사할까 말까 뭐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선물하는 매도하면 끝이잖아요. 옵션 매입자는 유리할 때만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뭐야 지급해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A기업이 위 선물한 설명할 때하고 똑같이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야. 환율이 위에서 선도 환율이라고 했지. 옵션 프리미엄이 환율이 얼마? 이렇게 되고 프리미엄이 얼마? 10. 이거를 뭐 P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 프리미엄을 옵션 매도자에게 준다고요. 이거를 행사할 때. 그러면 행사할 때가 아니라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면 이거는 나는 마이너스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1,990원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풋 옵션을 매입하면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환율이 1,200원 이하예요. 1,200원 이하야. 그럼 요럴 때 요거지. 풋 옵션을 해야 되겠지. 옵션을 행사하여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감하면 원래 얼마 받아야 되는데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차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달러 곱하기 얼마? 1,990원 하면은 뭐야? 11억 9천만 원. 이거 미쳤어요. 1,190원에? 어쩐지 단위가 너무 1,190원이면은 11억 9천만 원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높으면은 행사 안 해요. 지금 뭐를 풋옵션을 매입한 경우에요. 그러면 떨어질 거면은 하락하면은 행사하고요. 하락하면은 풋옵션을 뭐 할 거야? 행사를 할 거고요. 떨어졌을 때 이익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면은 뭐야? 행사를 하지 않겠지. 행사를 안 하고 보호를 받겠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떨어진 경우잖아요. 근데 오르면은 어떻게 해요?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뭐야? 100만 달러 수출 대금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지. 수출 대금을 그대로 받으면은 원래는 12억이었는데 15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만약에 행사하면은 이게 뭐야? 11억 9천만 원이겠죠. 맞아요? 행사하면은 11억 9천만 원이 되니까 보호를 하는 거고요. 1,200원보다 떨어졌어. 뭐 1,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10억만 받아야 될 거 이 11억 9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올랐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이 풋옵션을 행사 안 하고 어때? 그냥 수출 대금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어디에? 외환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15억을 받겠지. 그러면 11억 9천만 원보다 많은 뭐야? 높다면에 만약에 1,500원이면은 1,500원으로 올랐어요. 1,200원에서 1,500원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외환시장에 팔아가지고 15억을 받지. 그러면은 11억 9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여러분한테는 낯설겠죠. 그런데 좀 재밌지 않아요? 내용이? 그럼 이것만 선물안을 좀 사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 1,200원인데 나한테 선생님한테 이거 1,200원 뭐야? 선도 환율로 해가지고 사세요. 그러면은 내가 12억을 주고 사겠죠. 근데 3개월 뒤에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선생님 가만히 앉아서 일 안 하고서도 알바 안 하고서도 얼마? 3억을 이익을 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밝은 사람은 어떠겠어요? 내가 이거 확실하게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선물원을 사겠죠. 그런데 이 통화 옵션은 말이에요. 콜 옵션과 풋 옵션인데 지금 풋 옵션 쪽을 설명을 했어요. 요거는 환율이 내려갔을 때 이익이에요. 환율이 내려갔을 때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환율이 내려가면은 풋 옵션을 행사할 거예요. 풋 옵션을 행사하고요. 환율이 거꾸로 올랐어요. 그러면 풋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요.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풋 옵션을 행사 안 하면은 뭐야? 올라간 수출 대금, 환율만큼의 수출 대금을 내가 그냥 갖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 아동 케어 나 행사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지. 대신에 프리미엄 10원은 줬겠지. 달러당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 이런 거 읽을 때 역사적 사례, 여러 학자의 견해, 대표적인 기법의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벌써 답이 보였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밑에 안 봐요? 안 볼 거예요. 환염을 결정하는 요인을 나누어서 통제 방안 말도 안 되고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 주체 아니죠. 기준 그러면 뭐라 했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뭐야? 분류가 되죠. 참고로. 윗거를 이해한 거다. 환위험은 이익을 얻는 가능성도 포함한다.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도 고려한다 했죠. 위험하면은 여러분이 뭐야? 손해 이쪽으로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익도 포함하는 겁니다. 상승을 예상하는 기업과 하락을 예상하는 기업 모두 통합옵션 해지를 사용할 수 있다. 상승을 예상하면은 뭐야? 콜옵션을 할 거고 하락을 예상하면 풋옵션을 하겠죠. 요럴 때는 상승일 때는 뭐야? 콜. 요거는 풋. 요렇게 사용할 거예요. 체결 시점보다 결제 시점이 늦은 경우에 고래 노출이 당연히 이때 발생하는 거죠. 유입이 예정되어 있을 때 선물한 해지를 통해 줄이려면 매도해야 한다. 팔아야죠. 그 다음에 많을수록 환위험이 커지고 적을수록 환위험이 아니지. 이거 절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지워버렸나? 절대값.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입니다. 기억, 니은, 기억이 뭐니? 요거, 그러면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 네팅과 매칭의 차이점. 아까 여기 써놨어. 그리고 요거 가지고 요거는 동일 그룹 내고요. 요거는 제3자 간의 거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룹 내의 결제센터. 맞아요? 가 총괄 관리해가지고 통보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거고요. 요거는 뭐지? 원천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문제를, 그래서 이쪽에 지금 집었는데요. 요거는 비용 절감하려고 한 거고요. 요거는 원천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동일 그룹 내고요. 요거는 제3자가 내고네. 이거를 미리 적어 놔줘야 이런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네팅이고 이게 매칭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는 기억은 실제 결제 대금을 지불할 때 다른 종류의 통화가 사용될 수 있다. 요거는 뭐야? 일치시키는 거죠. 그런 네팅은 그게 아니다. 니은은 특정 시기에 유입액과 유출액을 상쇄시켜 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동일한 의화 일치시키죠. 기억을 사용하면은 요거를 좀 지웁시다. 실제 결제 금액이 거래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맞고요. 기억은 동일 그룹에 속하지 않은, 아유 말도 안 돼요. 자, 지금요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요거는 일일이 좀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졸라 쉬운 거예요. 기억은 뭐야? 네팅은 동일 그룹 내에서 하고 요 부분이죠. 동일 그룹 내에서 하고 요 매칭은 제3자 간의 거래도 가능하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야?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 어려운 거보다는 뭐야? 쉬운 것이 답이 되는 경우가 국어는 참 많아요. 그래서 대단히 허탈합니다. 자, 위 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3개월 후 얼마? 자, 3개월 후에 1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 그래서 선물한 해지 또는 통화옵션 해지를 사용했을 때 비교해서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 실제 환율이고요. 3개월 후에요. 요거는 원화 가치예요. 요거는 그대로 있죠. 요거는 올라가죠. 점점점은. $12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는 선물 환이겠죠. 요거는 통화 옵션이겠죠. 그러고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선물안을 선택한 경우에 값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도 커진다? 아니에요. 그대로야. 1200원으로 그냥 받을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3개월 후 1210원이야. 그러면은 통화해지를 선택했을 때보다 적다? 이거는 뭐예요? P가 얼마야? 프리미엄이 10원이죠. 그러면은 뭐야? 여기서 10원 빠진 1200원. 달러당 10원이니까 그럼 적은 게 아니라 똑같죠. 그대로죠. 그 다음에 통화 옵션을 선택하면 3개월 후 높으면은 프리미엄이 커져요. 프리미엄은 바뀌지 않아요.
10원 그대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 선택한 경우 해지를 선택한 경우 환율이 낮으면 행사해야지. 왜 행사 안 해요? 자, 환율이 낮으면 뭐야? 하락하면은 행사합니다. 상승하면은 행사하지 않는다 했어요. 별 내용은 아닌데.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어떤 해지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환율이 1200원이라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선물한 해지 이것도 1200원이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그 내용 이해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